이게 이제 진정 고의 삶이라면 진정 거사님이 만약에 그런 어떤 입장에 봉착했을 때 그 사람과의 대화라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그거는 각자 틀리는 거냐. 그렇지. 사람마다 틀리지. 아마 그보다 더 심했을지도 모르고 더 심하게 나왔을지도 모르고 각자 틀리지.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우선 그 순간의 도예. 우선 그것부터 한번 봅시다. 가령 상도덕이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봅시다. 도대체 우리가 상도덕 하는데 상도덕이 뭔가? 예를 들면은 그래요. 그 사람은 아직 주문을 하질 않았어요. 응? 발주를 넣질 않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나오는 말이었지. 만약 그것이 정말 발주였다면은, 그럼 그거 가지고 발주했다라고 그러면은 소송하면 돼요. 그거는 상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규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법으로서는 못하고 이 상인 간의 불문율. 그렇죠. 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관례라고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거였냐 이 말이에요. 차고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 대신 증거는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 그 자제라는 것은 발주 넣는 순간에 바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파이라는 거는 그래 무슨 말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발주가 들어오면은 기간이 필요한 거지 납품할 때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기판은 이제 이 기판을 생산해서 드리려니 가격이 상승된다. 봐요. 나는 지금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관계는 내가 잘 몰라.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어. 구두상으로는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발주를 했는데 중간에 자기가 우리는 이제 아마 상대방한테 들으면 상대방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할 거예요. 나는 발주 안 했다 라고 그랬어요. 발주할 테니라고 그랬지 발주 안 했다 라고 그럴 거예요. 그때 만약 그렇다 이야기 하더라도 어제도 나한테 그랬어요. 그렇죠. 발주할 테니라고 이야기했지. 어제 차라리 너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발주할 테니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발주 넣을 테니 이랬다고 그랬어요. 자, 발주 넣을 테니와 발주한 것은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직원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직원은 거래를 그렇게 하면 앞으로 많은 실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발주를 넣었다가도 나중에 가서 발주 취소하는 놈도 있는데 발주할 테니라는 말을 믿고 생산을 한다? 이러면 잘못하면 이제 회사를 말아먹을 놈이 될 수도 있어요. 봐요.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영업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영업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떤 한 사람이 만약 물량을 많이 발주를 한다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 말만으로 가지고 덜 큰 생산을 해버려요. 낚기가 급하다. 실제로 아버님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 일을 할 때, 제일 초기에. 제일 처음에 하나, 두 개 하고 장사가 잘 안 되는데, 누가 한 300만 원어치를 갖다가, 아니지. 건 1000만 원어치를, 발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급하대. 이 낚기가 어쩌다 보니까 늦어져가지고, 급하대.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계약금을 보낼 테니, 자, 녹음까지 다 돼 있어요. 문자로 왔어.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 문자로까지 왔어. 이메일로. 그래서 통화하고, 그 다음에 문자로 보내서, 그럼 언제까지 계약금 300만 원을 보낼 테니, 빨리 지금 그 준비를 해 주시오. 이렇게 된 거야. 안 그러면 낚기 맞출 수가 없어. 그걸 하려면 이제 시작한 사람이 그 옷을 하면 막 공장에 발주도 해야 되고 이래. 응? 그러니까 걱정도 되면서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 계약금 받고 나서 해라.
그렇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할래? 그래, 그런데, 이, 받는 사람은, 야, 처음에 들은 큰 건인데,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막, 공장으로 다 연락하고 막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전화가 왔어. 거기가, 외국 인도네시아인가 그랬어. 근데 그게 교포야. 그게 자기들 뭐, 유니폼으로 이렇게 하면서 대량 주문을 하는 거야. 뭐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하더라, 뭐, 수입절 창상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300만 원이 먼저 필요하대. 그래서 거꾸로 이쪽에 300만 원을 보내라는 거야. 그래서 완전 사기구나. 아니, 근데 사기라는 소리가 저런이 들으냐,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당한 것 같아. 그렇죠. 타당한 것 같아. 네. 그래서 300만 원을 보냈잖아, 또. 그러면서 깜깜무소식이야. 자, 근데, 막 부산에 발주처에다 연락도 해놓고 했어. 이거 이제 다 마무리해야 돼. 만약 거기서 다 만들어놨으니까 이게 책임지시오 하면은, 호수를 다 받아야 될 판이야. 봐봐. 자, 전화 통화 녹음 다 돼 있어. 이메일 다 받았어. 그쪽에서 계좌번호까지 보냈어. 은행 구자까지 다 보냈어. 이런데 그러면 발주 그 생산 안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나? 근데 그게 크고 좋아 보이니까 돈 300만 원 계약금을 받은 게 아니라 돈 보냈어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이 받고 싶은 이 욕심에 앞서서 그런 거야. 물론 저쪽에 사기꾼이지. 사기꾼은 사기꾼이지. 말한 대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으려는 법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러면 세상을 타다고, 계속 사기 되면 세상만 타다고 앉아있을까? 자, 아무리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그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발주한다고 해놓고 안 할 수도 있고, 발주해서 가져가도 돈을 안 줄 수도 있어. 그런 경우 많잖아. 그럼요. 자, 그러니 말만 믿고 발주할 테니라고 계속 그래 왔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근데 저렇게 하면 어떡할 건데? 그건 도리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도리가 없으면 그래. 아니 그래 도리가 없지. 그러니까 지금 당했지. 그럼요. 그럼 당했는데 도리가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만 뭐라 할 수 있는 건가? 뭐 어쨌든 간에 이쪽 우리 직원을 뭐라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왜 그러냐면 이 물건은 천장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 그걸 안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에 대한 위험도는 우리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자 이거를 선택하는 건 그 사람이에요. 근데 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까지 계속해서 뭐 그건 한 7년 이상을 사실은 우리 제품을 변형한 물건을 팔고 광고하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자 찰나님.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는 상대방 이야기 들어보면은 반드시 상대방은 다르게 이야기해. 섭섭하다 그러죠. 네. 아니,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언제 변형했냐? 나는 내 아이디어를 더해서 내 독창적으로 한 거다. 라고 틀림없이 이야기할 거라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변형해가지고 했다라고 절대 그럼요. 이야기할 것 같아? 그럼요. 그 사람은 절대 아니야 그것을 보니까 좀 그래서 내가 그다 내 아이디어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 근데 굳이 새로 할 게 있나? 그건 내가 사주고 그럼 저쪽도 좋을 거 아니야. 내가 사주고 그래서 내가 내 아이디어를 더해가지고 있다고 할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봐봐 규정한다는 것은 찰나님의 생각이지. 그럼요. 사회에 나가서 거죠. 객관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맞는지 참 오히려 판단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면 뭐야? 지금 찰나님 생각에 매달려 있는 거잖아. 얽매여 있는 거잖아. 그걸 고집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는가? 그 다음부터 계속 상도덕이 어떻고 저 사람이 상도덕으로 나쁘고 라고 했잖아. 만약에 이렇다면은 그러면 사실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규정이 될까? 만약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이해가 됐다면은 그리고 봐봐 어떻게 볼까? 만약에 이쪽에서 뭐라도 사가면은 사간다면 사가는 게 오히려 이익 아닐까? 제가요? 응.
자,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해. 하여튼, 네.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응? 가령, 뭔가라도 사가면은, 사가는 게 오히려 이길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안 사가는 것보다. 왜냐면은, 공장이, 뭔가 물량이 돌아가야 되니까. 응? 돌아가야 되니까. 단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그래도 항상, 그러니 발주를 확실하게 미리미리 해라. 너가 그거 낚기가 급하다면은, 응? 그러니까 발주를 확실하게 문서로서 또는 나중에 주장할 수 있는 글로서 확실히 받고 대신에 누구가 계속해서 그래 했으니 미리미리 하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마땅한 거 아닌가 사장이라면은. 왜냐하면 내 직원은 내 영향력이지만은 저쪽은 내 영향력이 아니야. 응? 그러니까 저쪽은 벌써 말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 내가 발주한다고 그랬지 언제 발주했냐고. 응? 당신 말도 조금 전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라고 나올 수 있는 거야. 제3자가 봐도 누굴 탓하겠어? 응?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찰나님을 탓한다고. 왜? 아니, 상도도 하지 마. 상도는 상그레는 확실히 해야지. 응?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상도덕 운운하고, 상규범 운운하고, 상관례 운운한다고 해서 그것이 뭔가 되는 것인가? 그거는 아나타님의, 참 찰나님의, 아직 익숙하지 않은 찰나님의, 가령, 찰나님이 생각하는 상도덕이고, 그거야.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그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난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런 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또. 응? 그래. 이제 인욕이라고 그랬지? 만약에 처음부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라고 했다면은, 인욕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을까? 인욕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인욕일까 아닐까가 나올 수 있을까? 자, 그런데도 어쨌든 그런 관념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왔지만은, 그 순간 그렇게 됐던 거지만은, 그 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찰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냥 일어나다 사라진 자연현상이 아니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령, 도덕 운운하고, 앞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이런 놈들 너무 많은데, 이럴 때마다, 인욕, 운운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궁금한 게 뭐냐면, 일어나는 대로냐, 그냥. 일어나는 대로지, 당연히. 일어나는 대로냐, 근데 어떤 것도. 일어나는 대로라도, 나갈 말이 다 나가게 돼. 조금 전에, 그것을 비록, 그렇다라고 고집하지 않아도, 그 말이 그렇게 나갈 수 있어. 대신에 그렇게 나가도, 뒤끝이 없어. 남는 게 없어. 지금. 뒤끝은 없어. 아니야.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사람한테. 뒤끝이 있으면, 지금 좀 더 들어봐요. 네. 뒤끝이 없으면은, 지금 와서 그때가 편했니, 안 편했니, 이런 말 하질 않아. 응? 뒤끝이 없는 사람은, 응? 봐봐. 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 스님들이 가는데 여자가 물을 못 건널 수 있다. 한 스님이 업어서 건네줬다. 응? 자, 이런 껍을 건네주는 사람은 까마귀 있고 그냥 가고 있어. 근데 옆에 있던 사람이 한참 그걸 가다가 스님 그러면 안 됐는데 말이야. 어떻게 수행자가 여자를 그렇게 이렇게 업어서 건네줄 수가 있냐. 자, 이 말이 뭐예요? 그때 만약에 그것이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었다면은 지금 그게 안 나왔죠? 그게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때의 그 생각에 얽매여 있는, 이렇기 때문에 나온 거죠? 맨날 왜, 내 돌멩이 안에, 내 신발 안에 돌멩이 없다, 돌멩이 없다. 그때 돌멩이가 빼나갔으면 그걸로 끝났지, 뒤에 가서, 돌멩이 빼니까 시원하다, 이런 놈 할 놈이 누가 있냐고, 다니면서, 그것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야, 너 돌멩이 아파서 폴짝폴짝 뛰지면 어떻게 됐어? 물어보면, 빼니까 시원하네? 이거 끝이잖아. 근데 먼저, 묻지도 않았는데, 내 돌멩이, 내 신발 안에 돌멩이 없어. 내 신발에 돌멩이 없으니까 정말 편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면은,
그것은 바로 그 생각에 얽매였었기 때문에, 지금도 얽매여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나오는 말이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알지. 그렇다고 한다면 거꾸로 돌아가서, 자, 최근에 뭐예요? 아직 안 올랐구나. 우리가 12연계를 무문가를 할 때 그런 말이 있었지. 말에 떨어졌다. 누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말에 떨어졌네. 말에 떨어졌냐? 언제 떨어졌느냐? 라는 것이 있었지. 언제 떨어졌느냐? 이 말이 말에 떨어졌네라고 말이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떨어지는 건가? 아니면 애초에 인용하는 그 말이 들렸을 때 떨어졌는가? 만약에 애초에 그 말을 했을 때 떨어지지 않았더라면은 인용함이 없겠지. 자, 이건 들은 소리야. 이 경험이란 이쪽에서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일어난다고 하죠. 들은 소리야. 내가 경험 사실이 아니라 들은 소리야. 들은 소리의 내용이야. 만약 이것이 이어와서 지금 인용하고 있다면은 들리는 순간 그 말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인용이 되는 거지. 들리는 순간 떨어지지 않았다면은 그럼 인용이 되질 않겠지. 근데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자, 뭐가 문제냐? 경험된 사실이 그 말을 통해서 경험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들은 말의 내용을 들은 말대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문제지. 들은 말의 내용을 들은 말대로 이야기했다면 말이 떨어진 거고, 들은 말이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 잘 기억은 못해도 이 경험 사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말이 떨어진 것이 아니지. 물론 그런 차원에서도 딱 간파가 되는 거지. 말이 떨어졌네. 이 말은 떨어진다면은 들리는 순간 떨어졌든 안 떨어졌든 했던 거다 이미. 자, 그럼 무슨 말이냐? 그 순간에 이 새끼들 말이야. 그래 한다는 놈이 지금까지 18년간이나 18년인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익을 보고 나 때문에 우리 회사 때문에 장사 잘해 먹은 놈이 도대체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있는가? 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다. 비슷한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 일어났지? 생각이 일어났어. 그렇게 생각하려는 게 일어났어. 근데 그 말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말에 붙잡았기 때문에, 가령 그렇게 진행된 거지. 왜냐면은,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떨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작용될 수가 있지. 가령, 그래도, 당신은 어떤 사람하고 못하겠어. 라고. 그것은 왜냐면은,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이 됐지. 만약에 이게 그때 일어나서 사라졌던 그였다면은, 가령 한참 지나서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질 않을 거고, 그러면 앞으로 회사 생활을 이제 좀 해야 되겠는데,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도의 삶이 어떠냐라는 그런 말이 나올 리가 없지. 왜냐면 그때 이미 도의 삶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때 도의 삶을, 이라고 말씀하신 걸 내가 뭐랄까, 아직도 도의 삶을 어떤 도의 삶의 형태로 뭐라 해야 되나? 어떤 상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자, 편안해야 된다를 기준으로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편안하면은 도가 아니고 도면은 편안해요. 요 차이를 이해해야 돼. 왜? 편안하면 도라고 한다면은 편안은 관념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주면 편안해져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도의 삶이었다고, 도의 삶이었다고 규정해버리면은 편해요. 그러면 도의 삶이라고 규정했다고 해서 도의 삶이 되는 건가? 아닌 거야. 생각으로는. 물론 도의 삶이면은 뒤끝이 없으니까 괴롭지 않지. 그때 일어났던 그냥 해프닝일 뿐이지. 응? 물론 도의 삶이면은 편한데, 그러면 편하다,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도의 삶이었느냐? 이것은 도의 삶이라고 규정해버리면은,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이해해버리면은, 합리화시켜버리면은. 저는 이제 뭐냐면, 내가 잘했니, 못했니, 어떤 그런 측면보다도,
그 영상을 이렇게 거의 그 뵙고 나서의 그 영상이 보이니까 저게 정말 도인의 삶이야 아니야. 자, 영상은 영상일 이 뿐. 그러니까 이 뱉는 말이 이제 이 보기에는 그 순간에 알아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무슨 뒤끝이 남아가서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저게 도의 삶은 아닌 것 같은 그렇죠. 그것은 뒤에 일어난 생각이지. 그렇죠. 뒤에 일어난 생각이지. 가령 도에 대한 관념이 분명하지 않다면은 실제로 도의 삶이었는데도 그런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도의 삶이었다면은 이 생각도 생각일 뿐 그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지. 그렇죠.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판단 기준이 되질 않는다라는 거지. 그렇죠. 응? 그 이제 거사님한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하기를 이제 받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다 측면이에요. 됐죠. 그럼 다 됐죠. 어쨌든 간에 도의 삶이란 뭐 이게 와서 어떤 규정 단정이 생겨서 이게 나가더라도 당신이 이러면 안 돼. 그런 말이 나오더라도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단지 그런 말이 일어났을 뿐이야. 그렇죠. 자, 그거를 참는 게 인욕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지. 그런 것을 인욕이라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잡지 않았다면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도 인욕이 아니라는 거야. 즉, 근데 옆에서 보면 인욕이라고 그럴 수도 이런 말이 안 나가면 인욕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 나가면 인욕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인욕은 그런 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반대가 될 수 있겠네요. 오히려 참는 이제 안 나가려고 안 하는 하려고 게 참는 것이 오히려 도의 삶이 아니고 당연하지. 그런 인욕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거는 정리됐죠? 네. 자, 이제는 이제 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이제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직원을 뭐라 할 수 없지. 왜냐면 정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러나 직원이 모르는 점이 있지. 그럼 모르는 점을 교육시켜야지. 잘했다라고 그 점은 그때 일어났던 그 마음은 칭찬을 해야 되지만은 이제 앞으로 그죠. 이제 오래된 거래처일수록 당신이 잘할 테니까 미리 발주를 해라. 그러면 맞춰줄게. 다 늦게 하면은 우리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니까 당신이 필요할 때 못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리 발주를 해라. 라고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누가 갑이냐? 뭐 굳이 갑질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쪽은 이쪽으로부터 물건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이 전혀 가령 거부감이 없을 거라고. 물론 뭐 우리 사이에 뭘 그래. 우리가 좋은 사이를 유지하려고 할수록 그래야 된다. 라고 이렇게 직원을 교육을 시켜요. 그건 동감합니다만은 그래서 상이 조금 틀려요. 다른 어떤 그런 상황. 그러니까 상대방 얘기를 들으면 또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규정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 그런 일이 한 번 있으면은 여기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작용이 돼요. 얽매이면은 분해가지고 저놈 새끼 때려 죽여야지. 저놈 새끼하고 상정도 안 해. 가 계속되고 만약에 얽매임이 없다면은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래 있으면 앞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렇게 작용이 돼요. 요게 바로, 얽매이지 않았을 때, 그 경험으로서 일어나는 지혜야. 얽매임은, 화만 남는 거야. 저놈의 새끼, 상정도 안 해라고 계속 남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그런데, 얘기가 됐어요. 아니, 따라해봐.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어. 근데 만약에 얽매이지 않았다면은, 이제 지혜가 작용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을 탓하지는 않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자기 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 어떻게 됐든 우리가 뭐 마음의 변함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지혜가 작용했으면 이걸 탓하지 않으니까 자, 이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자, 확실히
발주를 먼저 받고 상대방이 급하다고 그럴수록 그럼 미리미리 발주를 해라. 그것도 사업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다고 그래도 우리가 이 바늘기에다가 실물 설 수 없으니 그럼 반드시 발주를 미리미리 하세요. 그러다가 급하다라고 발주하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우리가 뭐 야간 작업을 하든 어쨌든 이런 노력을 할 수 있대. 발주하지 않는데 우리가 일을 할 수는 없다. 라는 이 교육을 시켜야 되고, 자, 이제, 이런 사실, 이렇게 됐으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가령, 그때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럴 수는 있는 거지. 그게 아니었다면은,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그때,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나서, 내가 팔팔 뛰는데, 굳이 당신도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더라. 응?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하던 조건 또는 새로운 조건에 맞춰서 지금이라도 하면 좋고, 응? 안 하면 할 수 없고, 응?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 아니,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좀 내용이 좀 틀려서 그러거든요. 좋아. 자, 그러면 그 내용은 나한테 이야기할 거 없어. 왜냐면 나는 사업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나는 그 회사 고용도 아니야. 이 부분은 이 양반이 우리하고 약속을 했는데 구두상의 약속이지만 약속 어긴 거예요. 어기면서 좋아. 우리는 손해를 입은 거고 그 손해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가격이 오르든 말든 이걸 갖다 쓰라. 당신이 주문해 놓은 거니까 쓰라고 하는데 나는 안 쓰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과도 예견은 일부는 했었어요. 그 사람 성향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좀 빼먹는 그런 성향인데, 이 부분도, 규정이면 규정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행태는, 과거나 지금이나 계속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말을 믿었다는 게 이제, 어떤, 실책이기 때문에. 제가 맨날 이야기를 하죠. 사기를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욕심으로 사기를 당하지. 만약에 욕심이 없었다라면은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대방은 탓할 게 없다. 상대방은 일어난 자연 현상이다. 결국 상대방의 말을 덥석 문 것은 이쪽의 욕심으로 인해서 덥석 문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그 말도 계속해서 어떤 일어난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다. 자, 그게 또 이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사업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경영학에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내가 들은 얘기인데, 내가 사업할 때 들은 얘기인데, 성공한 사장을 다시 쓰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차라리 실패한 사장을 새로 사장으로 쓰는 것은 괜찮은데, 성공한 사장을 쓰면 10중 8구 실패했게 된다. 실패는 성공의 의문이가 되지만은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다. 라는 거예요. 성공을 갖다가 고집하면은 반드시 실패가 되게 된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은 성공할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 근데 또 반대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반대는 어떤 경우가요? 좋아요. 반대는 어떠냐면은,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이유가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 이유가 있어서, 이것저것 계속해서 망한 사람을 내가 파트너로 하니까 또 망해요. 그런 그래. 부분들이 많아요. 자, 현실적으로. 그래, 여기서 내가 한마디 안 한 게 있어. 뭘 안 했느냐? 항상 배우는 사람이야.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 경우는 물론, 성공을 통해서도 배워. 그런데 문제는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성공했던 그 방법을 고수를 하기가 쉬워. 실패를 통해서 배운 사람은 그래서 실패했으니까 그런 실패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뭘 실수했을까? 라고 생각돼.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방법을 되게 고수를 해. 그러니까 성공을 하더라. 고수를 해. 그런데 환경은 잘 아시다시피 사업 환경은 계속 바뀌어. 이것도 가령 너무너무 빨리 바뀌어. 옛날 두드려 만드는 일하면
차라리 기계 쪽이라면 차라리 기계 쪽도 디지털이라든가 뭐 신기술이 들어가가지고 바뀌기 때문에 특히 어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더 빨리 바뀌는지도 몰라. 왜? 지금 난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 난방 기술을 보면. 난방 기술이 벌써 그런 걸, 이런 것 같은, 이 난방 판넬, 이 전등 같은 이런 걸 LED 그걸 써가지고 난방을 다 해. 자, 그러니까 문제는 이 옛날에 했던 성공한 사람의 그 노하우를 고집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성공의 이치가 터득됐다면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이 얘기에 대처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 방법을, 그것을 고집한다면은, 이런 말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다 이해가 됐으니까, 거의 다 그 없어요. 자,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산속이든 회사 생활이든 다르지 않다. 시장바닥이든, 조용한 절간이든, 도의 삶이랑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시장 바닥에서는 도의 삶이 되기 어렵고, 절간은 쉽고, 이런 문제도 아니다. 이해가 문제지. 만약에 그것이 시장 바닥이니까 어렵고, 절간이니까 쉽다 이런 것은 도에 대한 관념의 문제지. 규정이나, 응? 도에 대한 관념이 없고, 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다면은, 시장 바닥이나 절간이나 다를 바가 없다. 산속이나 회사 생활이나 도의 삶을 사는데 더 어렵고 더 쉽고 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수행처다, 산속보다. 왜? 일어나는 현상이 더 강하게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자각될 수 있는, 순간순간 자각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탓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도의 삶이니 아니니를 맨날 따지고 있다면은, 탓하지는 않으되, 어떤 거에 대한 옳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그뿐이지만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그것 또한 뭐 그래요. 그런 거니까. 자, 또 한 가지 더 사족이지만 또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것도 자연현상인데 이것도 옳다 그렇다 할 수 없고 이것도 옳다 그렇다 할 수 없는 기본은 있으되 어떤 규정 자 이 사람의 행위들이 계속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그런 어떤 존재는 없어도 계속 그 행위는 발생하더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걱정하지 마.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정할 수는 또 없는 거고. 당연하지. 그래서 거기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족을 더 붙일게요. 그냥 그대로. 자, 만약에 지금 의부의사 당신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 사람이라면 과연 회사를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있을까? 경영이 될까?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면 됐어요. 의미를 아니까. 그러면 됐어요. 만약에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회사 경영을 하냐? 그래가지고 회사 경영이 되냐? 라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다. 자, 봐요. 아까 그렇게 들리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직원을 이렇게 하시오라고 이렇게 작용이 되고 이렇게 작용이 돼. 응? 그러니까 그게 얽매이지 않았다면은 그 사장한테 다시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흥분해서 미안하다. 말은 그 사람은 모르니까 흥분했으라고 그러지만은 그렇죠. 사실은 흥분한 게 아니라 일어났던 경험인데. 그렇죠. 미안하다. 응?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 적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가령 우리가 오래 했는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당신이 사실은 맨날 그래 왔으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 이제 앞으로 당신하고 하면은 다 발전을 확실히 받아야 되겠네? 그러면 확실히 받아야 되겠네? 그렇죠. 그런 거요. 어떻게 생각하냐? 일일이 다 받을까? 근데 이제. 자, 이렇게 작용되지. 그러니까. 그래 생각되는 게 회사 있고. 생활을 더 잘하는 거야. 근데,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맞는 말씀이고,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 사람하고 거래하기 싫고, 미안하다는 말도 싫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단지 뭐냐, 이제, 이 양반이 지금 우리한테 빼먹은 거를, 내가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물론 자유경쟁이죠. 그건 자유되는 대로. 예. 뭐, 그래도 상관없어. 그렇게 해서 소송을 해도 상관없어. 예, 그래서. 그것도 일어나는 거니까. 뭐 소송할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이거는 또 딴 데 쓰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한 거, 그렇게 작년에.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럼 자기 광고에 우리 물건을 실었는 것도 그냥 용인을 해주고 했는 것들을, 이제 차단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지. 우리 부품 아니면 이 사람이 애쓰를 못해요. 근데 이 양반은 나한테 지필용 딴 데 쌍구한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공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 그것이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감정으로서가 아니라. 그거는, 자, 상 마케팅. 그렇죠. 그리고, 네. 상 거래는.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게 이제 도의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거예요. 아니. 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일어나는 대로. 그래, 이제. 단지 규정함 없이 자기 되는 대로. 네. 자, 이해를 했죠? 네. 그런 거 맞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사실. 좋아요.